자, 지금 올라가는 단기 반등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요. 지금 아래쪽에 청산 물량 자리를 청산을 시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부터 다시 이탈되는 음봉을 만들면 이 추세를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반등의 끝이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진짜 오늘 매수세가 잘 받아줘서 간다면 저는 60.8K라고 보는데요. 이 자리는 이전 요런 자리들, 자, 숏에 들어간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물량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닿는다면 저항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최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요런 60K 미만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기면서 가는 자리라고 한들 요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롱이 굉장히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페이크 패턴에 당해서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 왜 그렇게 보고 있냐? 테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테더 차트는 여러분 달러의 가치를 뜻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테더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이기 때문. 자, 그래서 지금 테더 차트의 일봉을 봤을 때 급등하는 추세의 지지선을 받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드는 듯하지만 자세히 봤을 때는 이곳을 횡보 구간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저점을 만든 자리들, 요런 자리들까지는 내려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이전 저점을 받아주는 자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테더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비트가 살짝 주춤하고 있겠죠. 그래서 최대로 본다면 이 박스권의 최대 저점인 해당 저점까지 올 수 있다. 근데 해당 저점이 어딘지를 보면 우리 6월 30일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6월 30일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의 가격대를 확인해 보면 60.6K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60.6K까지 온다면 적어도 이런 자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자리까지 만약 도달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추격롱에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걸 소화시키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세게 나올 것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저항이 계속 나온다면 하방, 해당 유동성까지 유동성을 털로 가는지 아니면 저점을 다시 만들어주는지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오늘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방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어떤 구간이 있고 오늘 상승을 잡은 분들, 아직 포지션이 없는 분들 모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 아주 호기롭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찐 바닥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좋아요, 응원이 있어야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나겠죠. 그리고 댓글 응원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 보시고 나셔서 별로시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더라도 롱을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롱에서 하방 리스크가 없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방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작게는 57, 그리고 꼬리 헌팅까지 한다면 55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가장 정석적으로 보는 자리는 57인데 우리가 57 부근에서 올렸기 때문에 정확히는 58K에서 올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반등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가 올라간 자리들을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한번 이곳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급락하면서 떨어지던 추세선을 해소해주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만 위쪽에 있는 청산 물량이죠. 청산 물량은 청산당할 개미가 많은 곳이고 많은 곳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청산 물량과 그 다음 이 뒤쪽에 있는 이전 저점을 유동성을 따고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장이긴 하나 지금 청산 물량으로 이루어진 이전 저항이 되었던 곳에서 지지를 다시 받지 못한다면 추세를 다시 되돌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서 테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우리가 왜 하방 리스크를 조심하면서도 롱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장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클래식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점을 이어서 자꾸 올라오는 지지선. 저는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는 어떻게 크게 패닉셀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타이트하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전 주봉에서 굉장히 큰 패닉을 맛보면서 계속해서 아래로 흐르는 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래로 어떻게 이전 날봉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 보이시죠? 해당 저항과 지지선이 된 추세에서 비슷하게 머무르고 있다. 자, 이 추세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맞았냐? 정확하게 맞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디테일한 타점으로 잡는다면 57까지는 내려와줘야 되는데요. 57 자리는 파동으로도 유의미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우리가 이것을 유동성으로 봤을 때도 이전 해소하지 못한 일봉에서의 FVG 구간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5K까지도 염두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죠. 특히나 파동을 보시면요. 파동은 정확하게 1, 2, 3, 그 다음 4, 그 다음 5, 5개의 파동으로 하락 5파를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락 5파에서 마지막 5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5파를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 1, 2, 그 다음 3, 4, 그리고 지금 현재 5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5에서도 세부 파동 5로 나뉘겠죠. 그것을 또 한번 1, 2, 3, 4, 5로 봤을 때, 자, 마지막 지금 하락 5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5파 안에 5파, 그리고 5파 안에 5파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락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을 먹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파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파동을 통해 하락 5파의 마지막 자리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자, 1파의 시작점과 3파의 저점, 그리고 4파의 고점을 확장으로 이뤘을 때 0.382 구간은 5파가 떨어질 수 있는 정석적인 구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57.5. 그런데 마지막 세부 카운팅에서도 이 57.5를 나타내는 마지막 파동에 대한 근거값이 나올 것인가? 자, 그렇게 봤을 때 1파의 시작점 똑같죠? 3파의 저점, 4파의 고점을 피보나치 확장으로 그었더니 0.382 구간 57.4K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큰 파동에 대한 0.382 구간, 우리 5파의 마지막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방으로 떨어진다면 최대 57.34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파동으로 염두에 두어야 되고, 파동에서는 만약 0.382 구간을 지나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55.2K까지는 열어두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호 자리를 봤을 때 어떤 구간이 겹친다라고 했죠? 우리 파동의 57K는 이전 추세에서 내려오는 이 지지선과도 겹치고 있고, 그 다음 주봉에서 보이는 이 주봉의 중단선, 자, 오더블럭이죠.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이고요. 해당 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 캔들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훼손된 적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자, 중단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중단선이 몇이냐? 56K, 55K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 파동과 근접하는 자리까지 충분히 하방을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 저점에 대한 유동성을 한번 따고, 그리고 지독한 횡보장 끝에 한 번 더 유동성을 따면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심지어 거래량까지 조금은 따라가면서 올린 장,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롱을 볼 수밖에 없다. 자, 다이빙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다이빙을 합니까? 그 깊이를 가늠하고 다이빙을 하죠. 자, 지금은요 하방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키즈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 큰 성인이 여러분 키즈풀에 다이빙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 깨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키즈풀이 아니고 이제 성인용 다이버풀이면 이제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고, 사고가 왜 일어나죠? 우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수칙만 있으시면 손실을 보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저조차도 롱 관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에게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포지션 가지고 있고요.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지 차트 분석에 대한 자료와 진입가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말들은 모두 다 유튜브로 설명을 드렸지만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구독자분들은 모두 스터디룸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관점을 공유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복제는 해가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필수로 받고 있고 아래쪽에 오늘 영상이 좋다면 나이스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K에는 매수벽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반등 구간이 무너지면 57과 55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리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이전 청산 물량 자리에서 버텨주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산 물량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기호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색깔이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이전에 이곳 색깔이 굉장히 강했죠. 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물량이 진하게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본래 이곳도 그랬는데요. 자, 노란색으로 짙게 물결이 쳐 있다는 것은 우리 죽일 개미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이 개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되죠. 여러분, 개미 무덤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그냥 밟고 지나가세요? 아니죠. 돌아가죠.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위에 있는 물량이 많은 곳에서도 지금 보시면 어렴풋이 저항을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는 이 자리가 지지로서의 작용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추격으로 지금 롱을 잡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사실상 좀 손익비가 좋지 않고 지지대가 탄탄하지는 않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롱을 볼 수 있다면 제가 최대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를 넘게 되면은 강하게 추세가 돌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충분히 손익비가 좋은데 이 끝에서 들어간 게 아닌 이상 위험한 얇은 매물대를 놓고 내가 이렇게 롱을 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60K 부근에서 어떻게 레버리지와 비중을 낮추고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관점까지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 볼 거고요. 일단 저는 롱을 홀딩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4시간 봉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청산 물량 위쪽에서 마무리돼주면 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위에 있는 60K 있는 물량 매물대를 조금 털러 갈 수 있을지 계속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만약 이런 FVG 60K 부근에 있는 곳에서 저항을 맞거나 혹은 60.8K에서 강하게 저항을 맞는다면 일단 롱을 한번 익절하면서 하방에 대한 대비까지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만약 아래쪽으로 털고 그대로 무빙을 회수하러 내려온다면 본전 로스까지 생각하면서 반익반분 계속 하시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저점 타겟까지 한번 잡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좋은지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들 남들 100만원 잃을 때 만원밖에 잃지 않습니다. 남이 운이 좋아서 100만원 벌 때도 저희는 80만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장은요. 차트를 누가 잘 보냐의 장이 아니라 버느냐 못 버냐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롱이 100%고 숏은 순익비로 봤을 때 손익비 1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네 기본으로 숏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하방에 리스크가 있으니 여전히 아직 익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사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만의 매매 철칙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하 떨어지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스터디룸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이스라고 한 번씩 남기면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